신부 대기실 떨리는 손을 모은 신부 유진이 엄마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는다. 엄마 제발 나 말고 엄마가 이 결혼해줘. 어머니 해숙은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선다.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충격으로 떨리는 목소리.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인다. 신랑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엄마를 사랑해. 대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해숙의 표정이 하얗게 굳어가며 손이 떨린다. 유진은 두 손으로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은 채 울부짖는다. 엄마도 느꼈잖아. 저 사람이 엄마를 보는 눈빛. 어머니의 눈가에 고인 눈물, 숨기지 못한 과거의 그림자가 드러난다. 이 모녀에게 과연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혹!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형 웨딩홀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꽃장식을 정돈하고 음향팀이 마이크를 점검하고 주방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29살 서유진의 결혼식 날이었거든요. 웨딩홀 입구에는 신랑 신부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친구들, 친척들, 회사 동료들이 식장으로 들어왔죠. 모두들 축하의 말을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패에는 서유진 신부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유진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죠. 유진의 얼굴은 화장으로 한층 빛났지만 왠지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신랑님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완벽한 화장, 완벽한 드레스, 완벽한 결혼식.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립스틱 한 번 더 바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유진이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도구를 정리하며 물었어요. 신부님, 긴장되시죠? 근데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유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어요.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행복해야 할 날인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문이 열리며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유진의 어머니 정혜숙이었어요. 58배 나이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분홍빛 한복이 혜숙에게 잘 어울렸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화장도 은은하게 했습니다. 유진아, 준비 다 됐니? 혜숙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거울을 통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자리를 비켜주고 나가자 방 안에는 모녀만 남게 되었습니다. 엄마. 유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혜숙은 유진의 옆에 앉았어요. 유진의 손을 잡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묘하게 떨리는 듯한 미소였어요. 유진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유진이 물었습니다. 혜숙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왜 그런 말을 해? 오늘 내 결혼식인데. 그냥 왠지 불안해서. 엄마, 태성이랑 결혼하는 거 맞는 것 같아? 유진의 질문에 혜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유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진아, 태성이는 좋은 사람이야. 너를 잘 대해주잖니. 해숙의 대답은 평범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해숙은 유진의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줘.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니? 엄마가 뭘 숨겨? 해숙이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확신했어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30년을 함께 살아온 딸이니까 어머니의 표정 하나하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태성이 엄마 보는 눈빛 이상하지 않아?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야?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리고는 급히 일어섰습니다. 엄마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해숙이 서둘러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유진은 혼자 남아 거울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 신부는 완벽해 보였지만 유진의 마음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사실 유진은 며칠 전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랑 정태성과 어머니 해숙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몇 번 봤는데 뭔가 어색한 공기가 흘렀거든요. 태성이 해숙을 바라보는 눈빛이 평범한 예비 사위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너무 깊고 너무 진지했어요. 특히 지난주 일요일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을 때였습니다. 태성이 해숙에게 물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건강 조심하세요. 그냥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눈빛에는 단순한 예의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존경과 애틋함,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숙도 그 시선을 받으며 어색하게 웃었죠. 유진은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어젯밤 유진은 우연히 어머니가 혼자 방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 기뻐해야 할 어머니가 왜 울고 있었을까요? 유진이 문을 두드리자 해숙은 급히 눈물을 닦으며 웃었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유진은 뱃속이 뒤틀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이미 하객들이 모이고 있고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지금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문이 열리며 해숙이 돌아왔습니다. 해숙의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분명 화장실에서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우셨어요?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 해숙이 손을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으니까요. 밖에서 웨딩 플래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님, 하객들이 많이 오셨어요. 곧 시작할 준비하셔야 해요.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곧 결혼식이 시작될 거예요. 웨딩홀 안은 하객들의 잔잔한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친척들은 신랑 신부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어요. 식장 앞쪽에는 커다란 화환들이 놓여 있었고 중앙 통로에는 흰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하지만 신부 대기실 안은 그와 정반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작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신랑 정태성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태성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어요. 신부님, 걱정 마세요. 곧 오실 거예요.
아마 교통체증 때문에 늦는 것 같아요. 웨딩 플래너가 안심시키려 했지만 유진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해숙도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어요. 해숙의 손이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유진이 해숙을 불렀습니다. 해숙은 유진을 향해 돌아섰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확신했어요. 어머니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태성이 늦는 이유를, 어쩌면 더 큰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유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드레스의 긴 치마가 바닥을 쓸었어요. 유진은 해숙에게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유진아, 나 이 결혼 확신이 안 서.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태성이가 엄마를 보는 눈빛이, 엄마가 태성이를 대하는 태도가 뭔가 이상했어. 해숙은 유진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유진은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말해줘. 뭘 숨기고 있는 거야?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유진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갑자기 유진이 해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바닥에 깔리며 펼쳐졌어요. 해숙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어나. 하지만 유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나 이 결혼 나랑 하지 말고 제발 엄마랑 해달라고 말하고 싶어. 해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해숙은 뒤로 더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린 거야, 엄마. 나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어. 왜 태성이가 나보다 엄마한테 더 신경을 쓰는지, 왜 엄마가 태성이 앞에서 그렇게 불편해하는지. 유진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봤어. 태성이가 엄마 손을 잡으려던 순간을, 엄마가 깜짝 놀라서 손을 빼던 모습을. 그게 단순히 예비사위와 장모의 관계가 아니었어. 해숙의 몸이 굳어갔습니다. 유진이 그것까지 봤다니. 해숙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어요. 유진아, 넌 오해하고 있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신랑은 엄마를 사랑하고 있어. 엄마도 모르는 척하지 마.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기실 안의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어요. 해숙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어머니의 무릎 앞으로 기어가며 물었어요. 엄마, 대체 뭐가 미안한 거예요?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해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유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모녀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었죠.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신부님, 신랑님이 지금 오고 계세요. 유진과 해숙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다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신랑님이 신부 대기실로 오신대요. 시작하기 전에 신부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뭐라고요? 유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결혼식 전에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건 전통적으로 금기시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태성은 그걸 무시하고 유진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신랑님이 지금 복도를 걸어오고 계세요. 제가 말렸는데 듣지 않으세요. 웨딩 플래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급한 발소리였어요. 유진은 급히 일어나 드레스를 정돈했습니다. 해숙도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죠.
문이 열렸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들어섰어요. 34살의 정태성이었습니다. 태성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분명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태성이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은 태성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태성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불안, 그리고 결단이 섞여 있는 눈빛이었죠.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리고 왜 여기로 온 거예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성은 대답하지 않고 해숙을 바라봤어요. 해숙은 태성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이 결혼을 할 수가 없어. 대기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해숙은 소파 등받이를 붙잡으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뭐라고요? 유진이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태성은 주먹을 꽉 쥐며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태성이 해숙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난 유진아,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내 어머니에게 마음이 갔어. 유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뒤로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신랑이 뭐라고 한 걸까요? 자신의 어머니에게 마음이 갔다고? 이게 꿈인가 싶어 유진은 자신의 팔을 꼬집어 봤지만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어요. 태성 씨 지금 농담하는 거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건 농담이 아니야. 해숙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그만해. 그 말하지 마. 제발. 해숙은 태성에게 달려가 태성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해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유진이가 알아야 해요. 알 필요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아. 해숙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유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웨딩 플래너가 조용히 방을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이건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라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대기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유진이 일어나 태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바닥을 쓸며 소리를 냈어요. 태성 씨, 정확히 말해줘요. 엄마한테 마음이 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태성은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유진아, 난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좋았어. 너는 밝고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어. 그래서 사귀자고 했고 결혼까지 약속했지. 그런데요? 그런데 내가 내 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 아니, 그게 아니라. 태성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해숙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었어. 어머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자꾸 신경이 쓰이고 보고 싶어지는 거야.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아니야. 그것보다 더 깊은 뭔가야. 설명할 수가 없어. 태성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때가 많이 탄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태성은 그 사진을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요? 유진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손을 맞잡고 서 있었어요. 여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남자도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유진은 사진 속 여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사진 속 여자는 젊은 시절의 해숙이었습니다. 유진은 집에서 어머니의 옛날 사진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틀림없었어요. 이건 엄마잖아요. 유진이 해숙을 돌아봤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유진은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그럼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이 남자는 누구예요? 유진이 태성에게 물었습니다. 태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 친아버지야. 유진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은 유진의 드레스 위에 놓였어요. 유진은 태성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부모 없이 자랐어. 고아원에서 컸지. 어릴 때부터 내 부모가 누군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25이 됐을 때 고아원 기록을 찾아봤어. 태성이 사진을 주워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이 사진을 주셨어. 내가 고아원에 맡겨질 때 함께 들어온 유일한 물건이었대. 사진 뒷면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 태성이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해숙이와 준호. 유진은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해숙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유진이 해숙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명해줘요. 해숙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유진아 미안해. 엄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어.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난 다른 사람을 사랑했었어. 준호라는 남자였지. 우린 정말 사랑했어. 결혼까지 약속했었어. 유진은 해숙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교통사고로 죽었어. 26살 때. 그때 난 임신 중이었어. 뭐라고요? 유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해숙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준호가 죽고 나서 난 혼자 아이를 낳았어. 하지만 당시에 미혼모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어. 돈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지. 해숙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내 손으로 내 아들을 버린 거야.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태성을 돌아봤어요. 태성도 해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태성 씨가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난 어머님의 아들이야. 잃어버렸던 아들. 대기실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신이 결혼하려던 남자가 어머니의 아들이라니. 그럼 태성은 자신의 오빠라는 건가요? 해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성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렸어. 용서해 줄 수 없겠지? 태성은 해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며 해숙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아니 엄마. 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엄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해숙과 태성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30여 년 만에 만난 모자였어요. 유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뒤로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신랑이 뭐라고 한 걸까요? 자신의 어머니에게 마음이 갔다고? 이게 꿈인가 싶어 유진은 자신의 팔을 꼬집어 봤지만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어요. 태성 씨 지금 농담하는 거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건 농담이 아니야.
해숙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그만해. 그 말하지 마. 제발. 해숙은 태성에게 달려가 태성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해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유진이가 알아야 해요. 알 필요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아. 해숙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유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웨딩 플래너가 조용히 방을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이건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라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대기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유진이 일어나 태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바닥을 쓸며 소리를 냈어요. 태성 씨, 정확히 말해줘요. 엄마한테 마음이 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태성은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유진아, 난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좋았어. 너는 밝고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어. 그래서 사귀자고 했고 결혼까지 약속했지. 그런데요? 그런데 내가 내 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 아니, 그게 아니라. 태성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해숙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었어. 어머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자꾸 신경이 쓰이고 보고 싶어지는 거야.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아니야. 그것보다 더 깊은 뭔가야. 설명할 수가 없어. 태성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때가 많이 탄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태성은 그 사진을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요? 유진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손을 맞잡고 서 있었어요. 여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남자도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유진은 사진 속 여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사진 속 여자는 젊은 시절의 해숙이었습니다. 유진은 집에서 어머니의 옛날 사진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틀림없었어요. 이건 엄마잖아요. 유진이 해숙을 돌아봤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유진은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그럼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이 남자는 누구예요? 유진이 태성에게 물었습니다. 태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 친아버지야. 유진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은 유진의 드레스 위에 놓였어요. 유진은 태성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부모 없이 자랐어. 고아원에서 컸지. 어릴 때부터 내 부모가 누군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25이 됐을 때 고아원 기록을 찾아봤어. 태성이 사진을 주워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이 사진을 주셨어. 내가 고아원에 맡겨질 때 함께 들어온 유일한 물건이었대. 사진 뒷면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 태성이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해숙이와 준호. 유진은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해숙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유진이 해숙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명해줘요. 해숙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유진아, 미안해. 엄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어.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난 다른 사람을 사랑했었어. 준호라는 남자였지. 우린 정말 사랑했어. 결혼까지 약속했었어. 유진은 해숙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교통사고로 죽었어. 26살 때. 그때 난 임신 중이었어. 뭐라고요? 유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해숙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준호가 죽고 나서 난 혼자 아이를 낳았어. 하지만 당시에 미혼모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어. 돈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지. 해숙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내 손으로 내 아들을 버린 거야.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태성을 돌아봤어요. 태성도 해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태성 씨가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난 어머님의 아들이야. 잃어버렸던 아들. 대기실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신이 결혼하려던 남자가 어머니의 아들이라니. 그럼 태성은 자신의 오빠라는 건가요? 해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성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렸어. 용서해 줄 수 없겠지? 태성은 해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며 해숙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아니 엄마. 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엄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해숙과 태성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30여 년 만에 만난 모자였어요. 웨딩홀 밖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공지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객 여러분. 신랑 신부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 결혼식이 취소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진의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태성의 회사 동료들도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결혼식 당일에 취소라니? 신랑이 바람핀 거 아니야? 온갖 소문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축하하러 왔다가 실망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착잡했습니다. 신부 대기실 안 유진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베일을 벗었어요. 머리에 꽂힌 티아라도 내려놓았습니다. 완벽했던 신부 모습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떠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해숙의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자신이 망쳤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태성은 구석에 서서 턱시도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를 찾았지만 그 대가로 사랑했던 여자를 잃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유진과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한참의 침묵 끝에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준호 아저씨를 사랑했어요? 해숙은 유진을 돌아봤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21살 때였어. 대학교 3학년 때 만났지. 해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착했고 따뜻했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줬어. 우리는 졸업하면 결혼하기로 약속했었지.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한 달 앞두고 준호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음주운전차가 인도로 돌진했는데 준호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만에 숨졌어.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였어요. 태성은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름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숙은 태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
너무 착해서 손해보는 사람이었지. 길거리에서 노숙자를 보면 자기 점심값을 주고 친구가 돈을 빌리면 돌려받지도 않았어. 해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는 너를 정말 기다렸어. 아들이 태어나면 축구를 가르쳐 주고 싶다고 했었지. 딸이면 공주님처럼 키우고 싶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네요. 태성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유진이 일어나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엄마, 그만 자책하지 마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버렸어. 해숙이 태성을 보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혼자서는 키울 수 없어서 그런 핑계로 너를 버렸어. 고아원 앞에 놓고 도망쳤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해숙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매일 밤 꿈에서 너를 봤어. 내가 울면서 엄마를 찾는 꿈을.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난 너를 찾으러 갈 용기가 없었어. 내가 날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태성이 해숙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엄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26살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태성아, 저도 엄마를 찾고 싶었어요. 평생 엄마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태성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해숙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만 보면서 상상했어요.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요. 엄마를. 해숙과 태성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슬픈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와 태성은 서로를 찾았으니까요. 문이 열리며 웨딩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신부님 하객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혼식 취소 건으로 취재하고 싶다는데요. 유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질 거고 사람들은 온갖 추측을 할 겁니다. 거절해 주세요. 저희는 인터뷰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나가고 다시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엄마, 태성 씨. 유진이 두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숙과 태성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대답을 몰랐어요. 이런 상황은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요. 일단 집으로 가자. 해숙이 말했습니다. 거기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우리 셋이서. 유진과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대기실을 나섰어요. 텅 빈 웨딩홀을 지나며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완벽한 신부가 될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세 사람의 얼굴을 적셨어요. 해숙의 집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유진은 웨딩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태성도 턱시도 대신 평상복을 입었어요. 해숙은 한복을 벗고 검은색 니트를 입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따뜻한 차 세 잔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창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거짓말한 거 또 있어요? 해숙은 유진을 돌아봤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유진아, 내 아빠 말이에요. 엄마는 항상 아빠가 내가 3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해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유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그럼 내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는 준호가 죽고 5년 후에 만난 사람이야. 이름은 강민우. 회사 동료였어. 해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우는 내가 미혼모라는 걸 알고도 받아줬어. 태성이를 버린 것도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 모든 걸 이해한다고 했어. 그래서 결혼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왜 나한테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해숙은 눈을 감았어요. 민우는 내가 5살 때 다른 여자를 만났어. 그리고 집을 나갔어. 이혼 서류만 남기고.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봐.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했어. 그러다가 결국 떠났지.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한테는 아빠가 죽었다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유진은 소파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어머니의 과거도 아버지의 죽음도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평생 혼자 날 키운 거네요. 응.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해숙이 유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손을 빼냈습니다. 엄마, 난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성도 따라 일어섰어요. 유진아, 미안해.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태성 씨 잘못 아니에요. 유진이 태성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태성 씨도 피해자예요. 우리 모두 이 상황의 피해자죠. 태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진아, 솔직히 말할게. 난 처음에 너를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어.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고아원 기록을 찾아보니까 어머님의 이름이 나왔어. 정혜숙. 그리고 주소도 있었어. 난 그 주소를 찾아갔어. 어머님을 찾고 싶어서. 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서 너를 봤어. 해숙이라는 명찰을 단 여자가 출근하는 걸 봤고 너도 함께 나오는 걸 봤어. 너는 엄마를 배웅하며 웃고 있었지.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난 그때 결심했어. 일단 너한테 접근해서 어머님에 대해 알아보자고. 그래서 일부러 내가 다니는 카페에서 기다렸어. 우연을 가장해서 너한테 말을 걸었어. 그럼 우리의 첫 만남도 계획된 거였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그냥 정보를 얻으려고 했어. 하지만 너와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로 좋아하게 됐어.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하지만 결국 엄마가 더 중요했잖아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해숙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해. 이제 그만 서로 탓하자. 우리 모두 잘못했어. 해숙이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평생 너한테 거짓말하며 산 거 미안해. 하지만 그게 너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지키는 거요? 거짓말로 날 가둔 거잖아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진실을 말했다면
내가 태성 씨를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도 없었을 거고. 해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엄마, 난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했던 말 중에 진짜가 뭐고 거짓이 뭔지 모르겠어요.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그게 다였어요. 태성이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진아, 내가 보상할게. 어떻게든 보상할게. 보상이요?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내 시간을 돌려줄 거예요? 내 마음을 되돌릴 거예요? 유진이 태성을 밀쳐냈습니다. 태성 씨, 당신이 원하는 건 엄마잖아요. 그럼 엄마랑 있어요. 난 이제 상관없어요. 유진이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해숙이 유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더 들을 말이 있어요? 또 무슨 비밀이 있는 거예요? 유진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태성이 말고도 또 있어. 유진과 태성은 동시에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또 있는데요? 준호랑 나 사이에는 태성이만 있었던 게 아니야.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쌍둥이였어. 태성이는 쌍둥이 중 형이었어. 대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미안해. 너한테 동생이 있었어. 태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었는데. 해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 다 키울 수 없어서 따로 입양 보냈어. 너는 이 동네 고아원으로, 태민이는 다른 지역 고아원으로. 태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성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해숙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생이 있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어딘가에 자신과 같은 피를 나눈 동생이 있었다니. 동생이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고요?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둘 다 키울 수 없었어. 그래서 따로 보냈어. 함께 있으면 서로를 찾을까봐 두려워서. 유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숨겨진 형제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태성뿐만 아니라 태민이라는 사람도. 엄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기고 산 거예요? 유진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해숙은 소파에 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평생을 숨기고 살았어. 너한테도 나 자신한테도. 거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어요. 태성이 천천히 일어나 해숙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태민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30년이 넘었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어. 태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외로웠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던 동생과 떨어졌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찾아야 해요. 동생을 찾아야 해요. 태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숙은 태성을 바라봤어요. 태성아, 쉽지 않을 거야. 입양 기록도 제대로 안 남아 있을 거고. 그래도 해야죠. 동생도 저처럼 가족을 찾고 있을지 몰라요. 태성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유진은 태성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결혼할 예정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어머니의 아들이 되어 동생을 찾겠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태성 씨. 유진이 태성을 불렀습니다. 태성이 유진을 돌아봤어요. 찾아요. 동생을 찾아서 가족이 되세요. 그게 태성 씨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유진아, 괜찮아요. 전 이해해요. 태성 씨가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거. 이제 엄마를 찾았으니까 동생도 찾고 싶은 거. 유진이 일어나 태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태성 씨랑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에요. 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지겹거든요. 유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태성 씨, 당신은 나한테 약혼자였고 연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해숙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모든 걸 망쳤어. 내 인생을. 엄마 잘못만은 아니에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태성 씨를 만난 것도, 이렇게 된 것도.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엄마, 전 당분간 혼자 있고 싶어요. 친구 집에라도 가서 며칠 지낼게요. 유진아, 걱정 마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요. 유진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간단한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었어요. 거울을 보니 오늘 아침의 화려한 화장은 다 지워지고 맨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나는 누구지? 정유진? 해숙의 딸? 태성의 전 약혼자? 모든 정체성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유진은 가방을 메고 거실로 나왔어요. 해숙과 태성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유진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해숙이 급히 일어나 유진을 따라왔어요. 유진아, 핸드폰은 꼭 받아줘. 엄마 걱정돼서 못 살아. 알았어요. 유진이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태성이 불렀어요. 유진아. 유진이 돌아봤습니다. 태성이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고마워. 내가 나한테 엄마를 찾게 해줘서. 태성의 말에 유진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감사할 일인가요? 전 약혼자를 잃었는데. 맞아. 내 입장에서는 최악이지. 하지만 그래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엄마를 못 만났을 거야. 유진은 태성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성 씨도 행복하세요. 엄마랑 그리고 동생 찾으면 동생이랑. 유진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해숙은 현관까지 따라 나왔지만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유진의 뒷모습을 보며 해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성이 해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유진이는 돌아올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럴까? 네. 유진이는 강한 아이니까요. 해숙과 태성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것 같은 집이었어요. 유진이 없으니 모든 게 공허했습니다. 엄마. 태성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해숙은 태성을 돌아봤어요. 이제 저 정말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해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소중한 아들. 태성이 해숙을 꽉 안았습니다. 해숙도 태성을 안으며 울었어요. 30여 년 만에 안아보는 아들이었습니다. 태성의 품은 따뜻했고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우리 태민이도 꼭 찾자요. 그래, 꼭 찾자. 우리 가족을 완성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유진을 잃은 슬픔, 태민을 찾지 못한 아픔,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모두 눈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한 달 전에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계속 다녔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결혼식 취소 소문이 퍼져서 동료들이 수군거렸거든요. 하지만 유진은 견뎠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었어요. 태성과의 관계, 어머니에 대한 감정, 모든 게 복잡했지만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해숙이었어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유진아, 엄마야. 잘 지내니?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 달 동안 유진은 어머니와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끔 문자로 안부만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유진아, 오늘 시간 있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유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머니 목소리에 뭔가 급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집으로 와줄 수 있니? 태성이도 여기 있어. 유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성을 만나는 것도 석 달만이었어요. 알겠어요. 1시간 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유진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석 달 전보다 야윈 얼굴이 보였어요.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유진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해숙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어요. 해숙이 나왔습니다. 해숙도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유진아,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숙이 먼저 유진을 안았어요. 유진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석 달 만의 포옹이었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 해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유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요, 엄마. 거실로 들어가니 태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성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유진아, 오랜만이야. 네, 오랜만이에요. 유진이 태성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해숙이 차를 내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이요? 유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해숙은 태성을 바라봤어요. 태성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유진아, 우리가 태민이를 찾았어.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요? 태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석 달 동안 고아원 기록을 뒤지고 입양기관에 문의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 그리고 일주일 전에 드디어 연락이 왔어. 태성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태민이는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어. 카페를 운영하고 있대. 결혼도 했고 아이도 하나 있어. 유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만났어요?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부산에 다녀왔어. 태성이랑 같이. 해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유진아, 태민이를 봤어. 내 아들을. 태성이랑 똑같이 생긴 내 아들을. 해숙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유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태성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서 있었어요. 쌍둥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옆에는 예쁜 여자와 5살쯤 된 아이가 함께 서 있었어요. 태민이는 어땠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성이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
당연하지. 갑자기 나타나서 형이라고 하고 엄마라고 하니까 태성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니까 믿더라. 그리고 울었어. 많이 울었어. 해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태민이도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대. 입양 가정이 좋긴 했지만 친부모가 누군지 궁금했대. 그래서 우리를 만나서 기뻐했어. 유진은 사진 속 태민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아들이고 태성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해숙과 태성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다음 주에 태민이 가족이 서울로 올라와. 다 같이 만나기로 했어. 해숙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너도 함께 만나줄 수 있니? 태민이한테 너 이야기를 했거든. 내가 내 딸이고 원래는 태성이랑 결혼할 뻔했다고.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민을 만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태민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꼭 만나고 싶대. 누나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어보더라. 태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도 따라 웃었어요. 누나라 이상하네요. 나도 처음엔 이상했어. 근데 태민이 부르는 거 들으니까 좋더라. 형이라고 부를 사람이 생겨서. 태성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진은 그런 태성을 보며 생각했어요. 태성은 이제 가족을 찾았구나.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을. 알겠어요. 만날게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숙이 유진을 꽉 안았어요. 고마워, 유진아.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 해숙의 집 거실에는 6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숙, 유진, 태성, 그리고 태민 가족. 태민은 정말 태성과 똑같이 생겼어요. 태민의 아내 지혜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5살 아들 준서는 귀여웠습니다. 누나, 처음 뵙겠습니다. 저 태민이에요. 태민이 유진에게 인사했습니다. 유진은 웃으며 악수했어요. 반가워요. 유진이에요. 태민은 해숙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해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넌 내 아들이야. 태민이 해숙을 안았습니다. 태성도 함께 안았어요. 30여 년 만에 만난 모자가 드디어 완전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은 태성과의 사랑을 잃었지만 어머니와 태성, 태민은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준서가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같이 놀아요. 유진은 준서를 안아올리며 웃었어요. 그래, 같이 놀자. 해숙이 유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피는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누군가와의 인연은 때로는 사랑보다 더 깊은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결혼보다 더 의미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6사람을 비췄어요. 3사람의 새로운 관계는 결혼보다 더 의미 있는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